경주 외곽의 오래된 한옥은 봄 햇살 속에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다. 마당 한복판에 우뚝 선 매화나무는 가지마다 꽃망울을 머금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흰빛의 작은 잎들이 햇살을 반사했다. 그 풍경은 윤옥란에게 지난 세월을 통째로 품은 듯한 안식이었고 동시에 홀로 맞는 시간의 무게를 새삼 깨우는 거울이기도 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 해. 그 이후로 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 남편의 발소리와 기침소리, 텃밭에서 삽질하는 리듬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옥란은 새벽마다 장독대 뚜껑을 열어보고 텃밭의 잡초를 뽑으며 하루를 열었다. 손끝은 여전히 단단했고 눈빛에는 세월을 견디며 얻은 평정이 있었다. 그러나 그 평정 뒤에는 자주 드러내지 않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끼니를 혼자 차려 먹는 일이 늘어날수록 반찬은 단순해졌고 상위의 그릇은 점점 줄어들었다. 된장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달걀 프라이 하나면 충분하다며 스스로를 달래곤 했다. 하지만 달래는 말이 마음속 허기를 모두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보리차를 데워 작은 잔에 따르고 마루 끝에 앉아 매화를 바라보다가 휴대전화의 진동이 그의 고요를 깨뜨렸다. 화면에는 딸의 이름이 떠 있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지연이었다. 지연은 다정한 듯 그러나 다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지내세요. 병원도 가깝고 편의점도 많고 무엇보다 은재랑 더 자주 보실 수 있잖아요. 옥란은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서울은 늘 복잡하고 숨가쁜 곳이었다. 그러나 손녀 은재의 얼굴이 떠오르자 마음이 흔들렸다. 고등학교 3학년인 은재는 미술 유학을 준비 중이었다. 예술에 몰두하는 손녀를 보면 어린 시절 자신의 꿈도 어렴풋이 떠오르곤 했다. 결국 옥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잠시만 가보마. 서울행을 준비하는 며칠 동안 그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장독대 옆에 항아리에 새로 담가둔 된장, 벽에 걸린 낡은 부부 사진, 남편이 쓰던 모자까지 하나하나 눈길이 머물렀다. 집을 떠나면서도 마음에 끄는 매화나무에 묶어둔 것 같았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딸의 권유와 손녀에 대한 애정이 등을 떠밀었다. 서울 첫날, 도시의 소음과 속도는 옥란의 감각을 거칠게 자극했다. 엘리베이터의 삑 소리, 전자레인지의 기계음, 초단위로 움직이는 지하철 안내방송이 낯설었다. 그러나 저녁에 은재가 보여준 스케치북은 그런 낯설음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색연필로 그려낸 매화꽃 한 송이가 선명하게 피어 있었고 은재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생각하면서 그린 거예요. 그 순간 옥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낯선 공간에서도 손녀의 따뜻한 웃음은 마음을 풀어주는 열쇠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았다. 도시는 그의 호흡과 맞지 않았다. 사람들은 빠르게 안부를 묻고 더 빠르게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졌다. 반면 옥란의 삶은 느리고 기다림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었다. 며칠 후 지연은 집들이 겸 어머니 생신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친척 몇 명을 불러 함께 식탁을 채우고 웃음소리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다. 옥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다. 하지만 동그라미를 그리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 알 수 없는 모래알 같은 불편함이 굴러들어왔다. 그날 밤 옥란은 매화나무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다. 꽃은 제때 피고 제때 지는데 사람 사는 일은 왜 이리 서두르고 억지로 껴맞추려 하는 걸까? 한숨이 길게 흘렀고 창밖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듯했다. 이렇게 첫 번째 장이 닫히고 이제 다음 장에서 그 생일상이 어떤 전환을 불러올지 이야기는 조금 더 깊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생일 아침, 서울 아파트의 거실은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다. 지연은 부엌에서 분주히 접시를 나르고 사위 성호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은재는 풍선을 불다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마음껏 드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그 말에 옥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집안 가득 풍기는 음식 냄새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상 위에는 알록달록한 샐러드, 스테이크, 퓨전식 떡볶이까지 차려져 있었다.
그러나 정작 평생 생일날이면 반드시 끓여 먹던 미역국은 보이지 않았다. 식탁에 앉은 가족들은 환하게 웃으며 접시를 돌렸다. 분위기는 밝아 보였지만 그 웃음 사이사이로 다른 기류가 숨어 있었다. 성호가 무심한 듯 말을 꺼냈다. 요즘 실버타운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어머님 연세에 혼자 계시기보다 안전하죠. 지연도 덧붙였다. 네, 그리고 어머니 한옥은 관리가 힘들잖아요. 빈집으로 두면 더 낡아요. 요즘 집값 좋을 때 정리하시면 저희도 한결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옥란의 젓가락이 잠시 공중에서 멈췄다. 그는 애써 웃음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물결이 치밀어 올랐다. 마치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놓여 있다는 느낌이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은재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 옥란은 물 한 잔을 가지러 주방 쪽으로 향하다가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낮은 대화를 듣고 말았다. 성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은재 유학자금으로 모아둔 통장. 요즘 시장이 흔들려서 어쩔 수 없었지. 지연이 한숨을 섞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동전 투자만 아니었어도 정말 아쉬워. 그래도 나중엔 수익이 나겠지. 순간 옥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손수 모아 맡겼던 통장이 그렇게 가벼운 말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허락도 없이 함부로 쓰였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손녀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마음이었고 아내 없이 홀로 된 삶 속에서 남아있던 자존심이었다. 그는 조용히 다시 자리에 앉았다. 접시 위의 음식들이 더 이상 맛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웃음소리는 여전했지만 그 웃음은 자신을 빼놓은 채 흘러가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옥란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돌봄을 말하지만 묻지 않는구나.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인데 왜 아무도 내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지. 케이크 위에 초가 켜지고 가족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초를 끄라는 말에 그는 천천히 숨을 불어냈다. 꺼지는 불빛과 함께 마음속 희미한 불씨까지 함께 사라지는 듯했다. 그날 밤 도시는 여전히 불야성을 이뤘다. 창밖에 네온사인은 눈부셨고 차들의 경적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옥란의 마음속에는 깊은 어둠이 드리워졌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다. 미역국 없는 생일, 허락 없이 쓰인 통장, 아무렇지 않게 말해지는 실버타운과 집 매각 이야기. 그 모든 조각들이 그의 가슴에 쌓였다. 새벽 4시, 옥란은 조용히 일어났다. 거실 불을 켜지 않고 서랍에서 오래된 가방을 꺼냈다. 손수건과 지갑, 몇 벌의 옷만 챙겼다. 시계를 보니 첫 KTX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섰다. 매화나무 아래의 흙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했다. 집과 삶의 주인은 결국 자신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는 작은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복도는 고요했고 도시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고향의 집, 매화나무, 장독대, 그리고 자신이 주인으로 서 있는 삶. 옥란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눈앞에는 아직 긴 길이 남아 있었지만 결심은 분명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 KTX 문이 열리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경주의 공기는 서울과는 결이 달랐다. 도시의 공기가 숨가쁘게 폐를 밀어넣는 것 같았다면 이곳의 공기는 천천히 폐 안을 가득 채우며 여유를 주었다. 윤옥란은 작은 여행 가방을 끌며 역을 나섰다. 버스를 갈아타고 택시를 타고 마침내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언덕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한옥 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밀려왔다. 오래 비워둔 탓인지 마루에는 먼지가 얇게 덮여 있었지만 집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발을 벗고 마루 끝에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순간 남편과 함께 나란히 앉아 고추를 다듬던 여름날이 떠올랐고
겨울밤 알전구 밑에서 서로의 손을 덮이던 기억이 따라왔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끝내 흘리지 않았다. 아직 울 시간은 아니었다. 가장 먼저 부엌 바닥을 닦았다. 물걸레질을 하면서 한 칸 닦아낼 때마다 마음속 어지러움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다. 그 다음 텃밭으로 나갔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고랑은 갈라져 있었다. 손으로 풀을 뽑고 흙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여기가 내 자리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지. 손끝은 여전히 힘이 있었고 허리는 굽었지만 의지는 곧았다. 오후가 되자 경로당에서 본 얼굴들이 찾아와 인사를 건넸다. 이웃 어르신들은 반가워하면서도 저마다 사정을 털어놓았다. 혼자 사는 날이 많아 끼니를 제대로 못 챙긴다는 할머니, 버스 타고 병원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는 할아버지, 손주들이 바빠 얼굴 보기 힘들다는 말들이 이어졌다. 옥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들의 말이 곧 자신의 현재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그는 장부 공책을 꺼내 들었다. 오래전부터 가계부를 적던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남은 저축 예상되는 생활비, 병원비,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항목별로 정리했다. 눈앞에 펼쳐진 숫자들은 냉정했지만 동시에 희망의 여지를 품고 있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손끝 기술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연필로 글자를 써 내려갔다.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자.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힘을 얻었다. 경로당에서 들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혼밥이 늘어나 외롭다는 한숨, 반찬을 제대로 못 챙긴다는 말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닐까.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 바로 밥상을 차리는 일이었으니까. 옥나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된장을 뒤집고 장아찌를 절였다.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동작이 마음을 단단히 붙들었다. 저녁에는 은재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주말에 시간이 나면 내려와서 사진을 좀 찍어줄 수 있겠니? 은재는 흔쾌히 대답했다. 좋아요, 할머니. 내려가서 같이 해봐요. 그 대답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졌다. 밤이 깊자 매화나무는 달빛을 받아 흰 꽃을 터뜨리고 있었다. 꽃잎은 아직 완전히 피지 않았지만 그 망울 속에 가득 찬 힘이 느껴졌다. 옥나는 마루 끝에 앉아 그 꽃을 오래 바라보았다. 매화가 피어나듯 자신의 삶도 다시 피어나야 한다는 믿음이 자리 잡았다. 혼자가 아닌 함께 어울려 사는 자리. 이제는 진짜 시작이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각, 윤옥나는 부엌 문을 열고 나섰다. 장독대 위에 올려둔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콩된장에서는 묵직한 향이 퍼져나왔고 고추 장아찌는 짭조름하면서도 달큰한 냄새를 풍겼다. 손끝으로 항아리 속을 저으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맛이면 사람들 입에 올릴 수 있겠지. 그날 낮 마을 회관에 옥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르신들, 우리 같이 밥해 먹는 거 어떠세요? 혼자 차려 드시기 힘들잖아요. 밥상을 함께 나누면 덜 외롭고 남는 건 팔아도 되고. 어르신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금세 눈빛이 반짝였다. 혼자 먹는 밥만큼 쓸쓸한 게 없다네. 장아찌 담그는 거라면 나도 도울 수 있지. 김치 손맛은 내가 자신 있소. 이렇게 모인 3명의 할머니가 매화 부엌의 첫 동지가 되었다. 저마다 주름진 손에는 오랜 세월이 새겨져 있었고 그 손끝에서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부엌은 작은 전쟁터처럼 분주해졌다. 찹쌀풀을 고이고 고추를 다듬고 장아찌에 간장을 붓는 소리들이 어우러졌다. 마치 과거의 시간들이 되살아나듯 활기가 돌았다. 첫 번째 시험대는 주말 장터였다. 마을 어귀에서 열리는 작은 장터에 테이블을 하나 놓고 매화 부엌이 만든 장아찌와 떡, 반찬들을 내놓았다. 가격은 크지 않았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입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다. 요즘 이런 손맛 찾기 힘든데. 몇몇은 바로 지갑을 열었고 준비한 물건들은 생각보다 빨리 팔려나갔다. 옥나는 장부에 작은 매출액을 적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함께 웃으며 수고를 나누고 사람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오래 잊고 있던 생의 의미를 다시 느꼈다. 주말 저녁 손녀 은재가 내려왔다. 그는 부엌에서 어수선한 흔적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온라인으로 사요. 내가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볼까요? 옥나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다. 아, 그게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은재의 눈빛은 진지했다. 할머니 손맛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은재는 즉석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간단한 소개글을 올렸다. 화면 속에 담긴 장독대와 매화나무 그리고 소박한 반찬들이 신기하게도 멋지게 보였다. 옥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그러나 기쁨의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지연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왜 집에 계신 걸까요? 지금 상황 아시잖아요. 집은 빨리 정리해야 해요. 저희가 알아본 변호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성호도 어머니가 실버타운에 계시는 게 맞다고 하고요. 전화기 너머의 말들은 마치 차가운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는데 벌써 집을 팔라니. 옥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아직은 내 집이다. 그리고 내 삶도 내가 정한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텃밭에 앉아 땅을 만지며 오래도록 숨을 고르았다. 눈앞에 매화나무는 묵묵히 꽃망울을 키우고 있었다. 옥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집과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켜낼 것이다. 밤이 깊어가자 매화꽃 몇 송이가 흩날렸다. 옥나는 마루 끝에 앉아 은재가 올려둔 인터넷 글을 다시 확인했다. 할머니 손맛, 매화 부엌. 좋아요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그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더 큰 하루가 될 것 같았다. 봄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운 어느 토요일 아침, 은재는 삼각대를 세우고 휴대폰을 설치하느라 분주했다.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윤옥나는 갸웃거리며 물었다. 은재야, 그게 뭔 대단한 일이라고 준비를 이렇게 하니? 은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이제 사람들은 화면으로도 밤 냄새를 맡아요.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 사고 싶어지죠. 오늘은 제가 라이브 방송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잠시 후 화면 속에는 옥난의 마당이 배경으로 잡혔다. 장독대와 텃밭, 매화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은재는 카메라를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할머니의 매화 부엌을 소개합니다. 직접 담근 장아찌와 된장, 그리고 할머니가 매일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보여드릴게요. 화면 옆에는 채팅창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쁘다. 맛있어 보인다. 할머니가 직접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미소조차 경직되었던 옥난도 은재의 격려에 따라 천천히 항아리를 열어 보이고 간장 장아찌를 집어 올려 맛을 보여주었다.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동작은 자연스러웠고 설명을 덧붙이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힘이 있었다. 평생을 부엌에서 살아온 사람이 가진 진정성은 화면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채팅창에 주문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어디서 살 수 있나요? 택배도 되나요? 은재는 놀란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진짜 팔릴 것 같아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저녁 은재는 노트북을 열어 간단한 판매 페이지를 만들었다. 매화부엌이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열고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첫날에만 소량이었지만 주문이 실제로 들어왔다. 옥나는 주문 내역서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마치 학생 시절 성적표를 받은 아이처럼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일을 하게 될 줄이야. 며칠 후 경주 시내의 작은 로컬 마켓에서 연락이 왔다. 방송을 본 손님이 추천했다며 정기 납품 계약을 제안한 것이다. 시장 안에서 시식회를 열자 젊은 부부부터 외국인 관광객까지 줄을 서서 맛을 보았다. 모두들 감탄했다. 요즘 이런 손맛 찾기 힘들다. 이런 집밥이 그리웠다. 그 순간 옥난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 묵혀두었던 자존심이 다시 살아났다.
단순히 팔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과 손맛이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눈빛을 반짝이게 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은 동시에 새로운 결심을 요구했다. 위생 설비를 보강해야 했고 배송을 위한 작은 장비도 필요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운영하는 공동부엌이 더 커지려면 투자가 불가피했다. 그날 밤 옥나는 오래된 장부와 통장을 꺼내어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집을 담보로 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자. 결국 그는 소규모 대출을 결심했다. 삶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불가역의 선택이었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종이에 서명을 마친 순간 그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제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지키며 키우는 거다. 창밖에서는 매화꽃이 한창 만개하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흩날리며 마당을 덮었다. 은재는 삼각대를 들고 그 장면을 찍으며 웃었다. 할머니, 이건 정말 영화 같아요. 옥나는 꽃잎이 내려앉은 손등을 바라보며 느릿하게 웃었다. 영화면 어떻고 현실이면 어떠랴.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주인으로 서 있다는 사실이지.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도 매화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고 부엌은 분주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삶의 무대가 이제 막막을 올린 듯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된 어느 날 윤옥란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딸 지연의 이름이 떴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어머니, 이제 진짜 결단 내리셔야 해요. 집을 팔아야 합니다. 저희도 상황이 어렵고 어머니도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곧 실버타운 예약 마감이에요. 지금 신청하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말끝마다 혜택과 안전이 강조되었지만 옥란에게는 그 말들이 모두 다른 뜻으로 들렸다. 집을 정리하라. 당신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 사정은 알겠다. 하지만 이 집은 내 전부다.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마음은 한동안 요동쳤다. 장독대에 앉아 손으로 된장을 저으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삽시간에 불안과 분노가 밀려왔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온라인 주문이 급격히 늘면서 포장 오류가 생겨 일부 반찬이 상한 채 배송된 것이다. 고객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리뷰에는 따끔한 지적이 올라왔다. 그날 밤 매화부엌을 함께 운영하던 할머니 셋 중 한 분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체력이 달리면서 무리한 게 화근이었다. 남은 인원으로는 주문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매화부엌은 당장 생산 차질에 부딪혔다. 옥나는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처마를 두드리며 끊임없이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했다. 여기까지 온 게 기적 같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구나. 눈앞이 아득해졌다. 며칠 뒤 지연과 성호가 직접 찾아왔다. 식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올려졌다. 변호사가 검토한 계약서라며 도장을 찍으면 바로 집 매매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연은 차분히 말했다. 어머니, 저희도 더는 미룰 수가 없어요. 솔직히 빚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야 해요. 성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어머님이 계실 곳은 실버타운이 제일 좋아요. 시설도 훨씬 안전하고요. 식탁 위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놓여 있었다. 한쪽에는 가족의 압박과 현실적 어려움, 다른 한쪽에는 자신이 지켜온 삶과 자존심. 그러나 그 식탁에서 옥란의 자리는 너무 작아 보였다. 그제야 그는 깊이 깨달았다. 이 자리가 내가 앉을 자리인가? 은재가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할머니 의견도 들어야 해요. 하지만 지연은 단호했다. 은재야, 넌 아직 어려. 어른들 결정에 끼어들지 마. 그 순간 옥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졌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거실을 채웠다. 옥란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식탁 위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내며 차갑게 말했다. 돈보다 먼저 필요한 건 경계다.
내 집과 내 삶을 내 허락 없이 결정하지 마라. 지연은 굳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도 힘든데. 그러나 옥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걸 지키는 거다. 그 말과 함께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가족은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결국 지연과 성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챙겨나갔다. 은재만이 할머니 곁에 남아 눈물을 글썽였다. 그날 밤 옥나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도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을 잃지는 않았다. 창밖에서 매화 잎이 빗물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내 목소리로 내 삶을 지켜야 한다. 초여름의 비는 유난히도 부드럽게 내렸다. 매화나무 잎 위로 떨어진 빗방울은 작은 구슬처럼 굴러 마당 돌담에 부딪혔다. 윤옥나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마당을 가로질러 텃밭으로 나섰다. 빗속에서도 잡초는 어김없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풀을 한 줌 뽑아내며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마음은 무겁고 어깨는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며칠 전 가족과의 대립은 분명한 선을 그어버렸다. 딸과 사위는 집 매각과 실버타운 입주를 고집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 이후로 통화조차 줄었고 짧은 문자만 오갔다. 그러나 곁에는 손녀 은재가 있었다. 은재는 학교와 학원 일정으로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내려와 할머니를 도왔다. 그날도 은재는 새벽 첫 차를 타고 내려왔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마당을 보며 은재는 웃었다. 할머니, 비 오는 날 촬영하면 분위기 진짜 좋아요. 은재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친구 2명을 불러왔다. 디자인과 사진을 전공하는 아이들이었다. 셋은 함께 상의하며 새로운 포장과 홍보 방안을 고민했다. 할머니, 이제 제대로 브랜드를 만들어야 해요. 매화부엌이라는 이름도 더 알려야죠. 옥나는 그 활기찬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다. 마을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읍사무소 보건소 직원이 방문해 위생 점검을 도와주고 조리 안전 교육을 열어주겠다고 했다. 함께 음식을 만들던 할머니들의 빈자리는 컸지만 대신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합류하기 시작했다. 이 젊은 손길들은 온라인 주문 관리와 고객 응대를 맡았다. 작은 공동부엌이 점점 조직을 갖추어가는 순간이었다. 옥나는 어느 날 저녁 은재와 함께 장부를 펼쳐놓고 대화를 나누었다. 매출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리뷰에도 긍정적인 반응이 늘어났다. 그러나 빚으로 흔들리는 딸과 사위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은재야, 엄마 아빠가 힘들다지. 우리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은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하지만 할머니가 집을 팔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할머니 삶이잖아요. 저도 알아요. 그 대답에 옥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순간을 보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지연과 성우가 다시 찾아왔다. 두 사람은 눈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한결 차분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알겠어요. 집 문제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다만 저희 빚 문제는 따로 해결해야겠어요. 전문 회계사와 상담을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옥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결정이 옳다. 서로 삶을 존중하면서 도우면 된다. 그날 밤 옥나는 마당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은재가 가져온 조명 아래 매화부엌의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랜만에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그는 큰 결심을 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봄비가 내리는 날 매화장이라는 이름의 팝업 장터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곳에서 매화부엌의 음식과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려 했다. 옥나는 이웃과 청년들을 모아 준비를 시작했다. 팝업 장터 소식이 전해지자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몰려왔다. 실패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옥난의 눈빛은 단호했다. 매화비가 내리는 날 그는 마당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왔다.
봄비가 그치고 매화꽃이 흩날리는 아침이었다. 마당 앞에는 임시로 세운 천막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매화장이라 적힌 작은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고 장독대에서 퍼져나온 된장 냄새와 갓 지은 보리밥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윤옥나는 새 앞치마를 두르고 장터 준비를 마쳤다. 마을 어르신들과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오가며 음식을 정리했다. 손녀 은재는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을 안내했다. 이웃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의 얼굴로 찾아왔다. 한 할머니가 장아찌를 맛보며 눈을 크게 떴다. 옛날 맛 그대로네. 옆에 있던 젊은 부부도 반찬을 집어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이런 반찬 찾기 힘든데 온라인 주문도 돼요? 은재가 곧장 대답했다. 네, 저희가 운영하는 매화부엌 계정에서 주문하실 수 있어요. 점점 장터는 북적였다.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와 카메라를 들이밀었고 방송국 촬영팀까지 합류했다. 옥나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자연스레 자신의 음식을 설명하고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 모습은 한때 외로움에 잠겨있던 노인의 그림자가 아니라 삶을 새로 일구는 주인공의 모습이었다. 그때 장터 입구에 낯익은 두 사람이 들어섰다. 딸 지연과 사위 성호였다. 비에 젖은 듯 축 처진 얼굴로 다가와 옥난 앞에 섰다. 지연이 낮게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서두르고 어머니 뜻을 존중하지 못했어요. 성호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다. 옥나는 두 사람을 한참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늦었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내 집은 내가 지킬 거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고 나는 여기서 내 길을 간다. 다만 서로를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살자꾸나. 눈가가 젖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카메라를 내렸다. 그 순간 세대와 세대 사이에 놓였던 두꺼운 벽이 조금은 무너지는 듯 보였다. 장터는 오후가 되도록 사람들로 붐볐다. 준비한 음식은 모두 팔려나갔고 수익금 일부는 마을 아이들 장학금으로 쓰기로 결정되었다. 지역 사회적 경제팀 관계자가 찾아와 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했고 매화부엌은 단순한 부엌을 넘어 마을 전체를 묶는 공간으로 성장할 길이 열렸다. 장터가 끝나갈 무렵 옥나는 매화나무 그늘 아래에 놓인 긴 식탁에 앉았다. 그 위에는 남은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이웃들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웃음과 대화가 오가며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다. 은재가 옆에서 속삭였다. 할머니, 오늘 진짜 멋있었어요. 옥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다. 멋있는 건 너희들이지. 나 혼자였다면 이 자리에 앉지도 못했을 거다. 노을이 지고 매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옥나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외로움과 배신감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대신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지켜낸 자부심이 그의 어깨를 곧게 세워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다. 존중이 있어야 관계가 산다는 걸. 이 집도 이 삶도 결국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였구나. 매화나무 아래 식탁은 그렇게 길게 이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옥나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시 찾았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